문제를 한번 17번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는 대립유전자 H하고 H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나는 대립유전자 R과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는 이 H하고 R이 우성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으신 후에 가 유전형질하고 나 유전형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는 유전자 HH별에 의해서 나는 유전자 RR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 H나 R이 이렇게 우성이라고까지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요. 이 H하고 H별 중에 누가 정상이고 누가 가형질을 나타내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찾는 것도 일인 거고, 두 번째는 얘네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 힌트를 보시면은요, 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지만 이 R하고 R별 중에 누가 정상이고 그리고 누가 이 나형질을 나타내는지는 가계도를 보고 찾아내는 건데요. 자, 다음번 가계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첫 번째 주어진 힌트를 이렇게 간략하게 최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요 가계도에 보시면 와플 모양하고 그 다음에 빗금친 부분이 있으면 이 와플 모양이 어떤 형질을 발현시키고 빗금친 부분이 어떤 형질을 발현시키는지를 이 가계도에다 다 쓰는 게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계도 유전 문제가 나오면 그 유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풀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상당히 글이 많이 써 있어서 복잡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일단 정리해 놓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가계도에 해당하는 형질을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힌트가 지금 이 표에 있는데요. 이 표에 있는 힌트에 의해서 바로 이 H라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또는 이 H가 H별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는데 이 대문자 H가 정상인지 또는 가형질을 나타내는지 이 숫자를 보고 한 번에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오늘 확률 계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쭉 보시면은요, 이 표의 힌트는요, 기역, 니은, 디귿의 구성원은 1번, 2번, 4번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1, 2, 4하고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DNA 상대량의 유전자 값은요. H에 대한 유전자 값이에요. 그럼 H는 가에 대한 얘기니까 먼저 이 1, 2, 4번에 가에 대한 형질을 정확히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역, 니은, 디귿은 1, 2, 4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니까 매칭을 시키면 되고요. 각각. H하고 H별은 가에 대한 거니까 가에 대한 형질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 H가 H별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 H가요, 정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H가요, 우성이 가형질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H하고 H별 중에 H가 우성인데 만약 얘가 정상을 나타내고 얘가 가형질을 나타낸다고 하면은요. 지금 H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기역하고 디귿이에요. 니은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성 유전자는 어쨌든 무조건 형질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역하고 디귿은 H라는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역하고 디귿은 H 형질이 발현이 돼요. 그러면 기역하고 디귿은 똑같은 표현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말한 이 우리 말이 한 번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1, 2, 4번 중에
기역하고 디귿이 될 수 있는 건 2번하고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표현형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똑같은 우성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요 H가 가형질을 나타내고요, 요 H별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H가 가형질을 나타내니까 기역하고 디귿은 가형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 2, 4번에 보면 가형질이 나오는 애는 2명이 아니라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컷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아, 그럼 H가 정상이고 H별이 가형질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H가 정상이고 H별이 가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형질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니까 얘는 열성유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말을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지금 HH별은 가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인데요. 이 H가 우성 유전자라고 아예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의 구성원 중에서 기역, 디귿은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기역, 디귿은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형이 나와야 돼요. 그럼 1, 2, 4 중에서 똑같은 표현형이 나오는 애는 2번하고 4번이기 때문에 기역, 디귿은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H가 정상이고 H별이 가라는 이 유전 형질에 딱 맞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니은의 물음표는요, 당연히 숫자가 0이 돼야 돼요. 왜 0이 돼야 되냐면 얘가 우성유전자를 가지면 셋 다 우성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 다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셋 다 표현형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숫자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니은은 우성유전자인 정상으로 표현이 안 되고 가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니은이 1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니은이 이제 1번으로 확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스킬은 뭐냐면요, 니은이 1번인데요 1번이 남자잖아요. 그럼 남자는요 유전자가 상념색체에 있을 때는 한 쌍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전자가 성념색체에 있을 때는 유전자 한 개만 갖는 거 알죠? 요거는 좀 꿀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면서 지금 1번이요. 상념색체에 있다면 유전자가 한 쌍이니까요. 니은이 H가 없다면 H별이 2개여야 돼요. 그런데 H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라 성념색체 유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가도 성념색체 X에 있기 때문에 가하고 나에 대한 유전자는 성념색체에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잘 찾아낸 상태에서 또 한 가지 꿀팁은요. 지금 니은이 남자죠. 남자는요, 이렇게 유전자를 더했을 때 1, 0의 조합이 나오면은요, 그냥 무조건 성념색체 있는 거예요. 상념색체 있다면은 이 1이라는 숫자나 0이라는 숫자가 0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문자 AA로 구성되어 있으면 소문자 A가 0일 테니까. 그런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조합을 보고 성념색체에 있는 거를 한 방에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꿀팁입니다. 자, 두 가지 꿀팁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성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또는 갖고 있지 않은 게 표현형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대문자 H가 우성유전자이기 때문에 우성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기역, 디귿이 표현형이 똑같다. 표현형이 똑같으면 2번, 4번으로 국한된다. 그러면 니은은 1번이다. 그러면 기역하고 디귿의 표현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우성이 정상이고 열성이 가형질을 나타낸다. 그러면 열성유전이다. 그런데 니은은 1번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성념색체에 있다. 그러면 가형질은 성념색체에 있고 나는 성에 있다고 알려줬으니까 두 유전자는 연관돼 있다. 그러면서 얘는 열성 반성으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죠. 먼저 1번을 보시면 남자니까 X, Y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XY라고 썼을 때 위에를 가, 밑에를 나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열관계를 모르잖아요. 우열관계는 아는데 어떤 형질인지 모를 때는 그냥 한글로 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이 어떤 게 우성이고 열성인지가 바로 한눈에 보여요. 한번 한글로 써볼게요. 1번은 가형질에 걸렸죠. 그럼 H별이라고 쓰지 말고요. 이렇게 가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1번은요. 이렇게 와플 모양이라서 나형질에는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상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4번은 아빠한테 Y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딸이 없으니까 딸은 요걸 갖겠지만 어쨌든 4번의 Y는 이 아빠한테서부터 온 겁니다. 그럼 4번은 X염색체를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그러면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4번은 B급이니까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고 나는 지금 발현이 된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2번의 엄마는 무조건 정상하고 나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무조건 니은이 1번이고요. 기억하고 디귿은 2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요. 여자기 때문에 성에 있든 상에 있든 유전자가 무조건 한 쌍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기억하고 디귿을 보면 디귿에 H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는요. 상에 있든 성에 있든 이렇게 여기 한 쌍이 다 있으면 요 H별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1이면 유전자가 3개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디귿은 H만 2개 갖는 사람이고 지금 성염색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한 쌍을 갖게 되는 거니까 디귿이 2번으로 딱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2번 구성원은요. 정상 유전자만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X염색체에 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를 가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 2번에 보시면 2번은 나가 발현된 여자인데 여기에 나가 있는지 정상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요 오른쪽 구성원이에요. 자, 오른쪽 구성원 한번 볼게요. 요 구성원을 보시면요. A가 무조건 여자인 거는 맞죠? 남자, 여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6번, 7번이요. 재미있게도 표현형이 틀려요. 왜냐하면 6번, 7번은 남자니까 XY를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럼 Y는 무조건 아빠한테 오는데 X가 엄마한테 와요. 그럼 6번, 7번이 이렇게 하나씩 갖게 되는 염색체는요. 엄마가 하나씩 갖고 있는 2개 염색체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차근차근 정확하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만약에 부모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남자애들의 표현형이 다르다.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왔다라는 전제 조건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때는 얘네가 성염색체 있다는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6번, 7번이 갖는 요 X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6번을 한번 써볼게요. 자, 6번은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면 가도 안 걸리고 나도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정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7번은요. 가가 발현이 되고요. 나에 대해서 정상이에요. 그럼 가가 발현이 됐으니까 여기다 가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가 발현이 됐으니까 저기 나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정상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7번은 X염색체에 가 유전자하고 정상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 지금 얘는 가라는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에 걸렸겠죠. 얘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이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상이니까 정상이고 가 유전자가 썼으니까 가형질 걸리고 정상이니까 가에 대해서 정상.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A 같은 경우는요. X염색체 2개가 있으면 6번, 7번 거 하나씩 갖고 오니까 정상을 갖든
가 정상을 갖든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3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XY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B급이니까 나가 발현됐겠죠?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고 이렇게 나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다 찾아냈는데 나만 지금 못 찾아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 또 그 보기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 디귿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5번은 여자니까요. 아빠한테서 무조건 정상하고 나 형질을 갖는 유전자 X염색체를 받을 거고요. 자, 엄마한테서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받을지 2번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나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걸 받든지 간에 얘는 요 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얘가 올지 1번이 올지 2번이 올지 모르니까 나는 누가 오든지 간에 정상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의 열성 유전인지 우성 유전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됐잖아요. 나하고 정상이 있는데 나가 발현됐다는 얘기는요. 나가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R에 해당하는 우성이 나 형질을 결정하는 거고 R별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형질을 결정하는 게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성, 반성 유전이 되는 거죠. 아까 위에 거는 열성, 반성 유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구성원 디귿은 구성원 2이다. 구성원 디귿은 구성원 2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돼요. 그다음 니은이요. A에게서 A는 지금 요 여자거든요. 3번하고 이제 결혼한 여자.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자, 가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있지만 열성 유전자니까 정상일 거고 나는 나 유전자가 없죠. 예, 그러니까 가나가 모두 정상이니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가 맞는 문장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 이 디귿을 해석할 때 학생들이 이제 몇 번 물어보더라고.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뭔지도 이제 해석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디귿에 보시면요. 4와 5 사이에서, 그럼 4와 5면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다 결정이 됐는데 요것만 지금 결정이 안 된 염색체예요. 그럼 얘는요, 이 A에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먼저 1번이 왔다고 해볼게요. 1번이 오게 되면요, 정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를 해도요, 가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가와 나가 모두 발현돼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오면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은 0이겠죠. 또는 2번도 와야 돼요. 또는 2번이 온다고 했을 때 2번은 가가 있거든요. 근데 가 유전자가 있어도 어떤 경우의 수를 해도 일단은 가가 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정상 가가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Y하고 얘하고 하면 가가 발현될 수 있는데 밑에 걸 보면 또 나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두 번째 케이스도 0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 나와요, 0이.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했던 건 뭐냐면은 선생님 확률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예. 우리가요. 어쨌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